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역아카데미 소식 알림이 아이작입니다. 무역아카데미 강사에게 듣는 생생한 수출 현장 이야기,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무역아카데미에서 무역실무 전반에 대해서 강의해주고 계신 도광효 교수님을 모시고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물품을 수출하고 수입했던 경험, 기관이나 지자체, 기업 등의 무역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 실무 교육과 기업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역 실무 교육은 무역 아카데미와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고, 무역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무역 교육을 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오늘은 어떤 재밌는 유익한 이야기를 저희한테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화장품 무역을 할 때 일어났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 무역이라고 하면 화장품은 뭐 일반 소비자하고는 좀 무역하는 방식이 다른가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수출입 절차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화장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무역 마케팅이나 글로벌 트렌드, 인증, 통관, 무역 거래 형태, 화장품 관련 무역 서식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셔야 수출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문제없는 성분을 활용해서 화장품을 제조했는데 실제로 수출을 해보니 그 현지에 있는 수입 국가에서는 그 성분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착색제, 색소와 같은 것들은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인증이나 통관을 문제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이어가 처음 샘플로 받아본 제품은 옅은 적색의 헤어 오일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수입국에서 금지하는 색소를 제거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원료, 즉 색이 나오더라고요. 색이 바뀌었군요. 네, 그래서 모든 마케팅 자료를 새롭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사실을 몰라서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장품 무역의 어떤 특수성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좌충우돌해가며 어렵게 수출을 진행했는데, 한국에서 같은 제품을 사용해본 수입 국가의 소비자들이 본인들이 한국에서 사용해본 오일 색상과 다르다고 하면서 이거 혹시 가짜 제품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제품의 제형이라든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없음을 제가 바이어에게 알려주고 소비자들을 설득함으로써 해결했던 경험인데요. 아주 곤욕을 치른 그랬던 경험이었습니다. 확실히 무역은 화장품이든 뭐든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무역은 일반 무역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혹시 화장품 무역과 관련해서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으신가요? 네, 화장품 무역 거래는 완제품을 판매하거나 부자재, 원료 등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OEM과 ODM 방식처럼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과 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으로도 많은 거래들을 하는 편입니다. 네. 또한 이런 수출들을 진행하는 내가 무역 거래자이냐, 아니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냐, 제조업자냐에 따라서 해외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네. 한 번은 해외 바이어에게 OEM으로 수출을 진행했는데요. 아주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뭐 무역은 한 방에 있을 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국 현지에서 카피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을 바이어가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거의 하늘이 진짜 무너지는 심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국 현지에서 유통되는 카피 상품을 공수해봤더니 정말 똑같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카피 상품을 만든 제조업체를 찾기 시작했어요. 네. 화장품은 기본적으로 포장에 표시해야 하는 기재사항이 있거든요. 네. 그중 하나가 상호 및 주소입니다. 카피 상품의 상호를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검색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힘드셨겠네요. 네, 그런데 그 주소지에 가보니까 공장이나 건물과 같은 일종의 제조업체나 책임 판매업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허와 벌판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리둥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수입국 현지에서 다른 업체가 저희 제품들을 카피하는 것으로 밝혀져 지식재산권 분쟁이 일어났고 바이어를 도와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무역 교육을 해드릴 때는 지식재산권 중 상표권, 트레이드마크에 대해서는 꼭 안내해드리곤 합니다. 네. 이러한 분쟁으로부터 셀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는데요. 예를 들면은 OEM권 화장품 같은 경우는 브랜드와도 화장품의 브랜드와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네. 브랜드의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표권은 화장품 무역에서 꼭 관리해야 할 리스크 관리 항목 중에 하나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야, 역시 교수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리얼한데요. 화장품과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 문제점도 있었지만 교수님들의 이런 갇힌 경험들을 시청자분들이 더 많이 듣고 또 수출에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또 더 많이 시청자분들께서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화장품 무역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어렵겠죠. 네, 그렇죠. 무역 아카데미에 화장품 트레이드 엑스포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작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화장품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비전공자도 모두 가능합니다. 네. 화장품 수출에 의지만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전문가 과정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미국, 홍콩, 싱가폴,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총 10개국이 넘는 국가의 화장품을 수출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무역 실무 이야기들을 해드리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과 관련된 화장품 무역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유통 채널, 화장품 수출 절차, 무역 서식 등 화장품 무역과 관련된 재미있고 리얼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긴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또 이렇게 화장품 수출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저희 무역 아카데미 화장품 전문가 과정에서 우리 교수님 직접 뵈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무역 실무를 좀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강사에게 듣는 생생한 수출 이야기는 다음 편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